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박사님? 실제로 이제 웃을 때 제일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 눈과 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또 입을 얘기할 때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치아와 잇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치아가 아무리 가지런하다고 하더라도 단순 호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치아가 가지런하더라도 색상이 변색을 했거나 얼룩덜룩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상이 좋지 않게 보이거나 단정하지 않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앞니 변색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좀 어리숙해 보인다든지 이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색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치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또 잇몸에도 또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잇몸 색깔은 보통 저희가 코랄 핑크라고 해서 산호빛 잇몸처럼 굉장히 옅은 분홍색을 띄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너무 붉거나 아니면 검은 색깔 얼룩덜룩한 얼룩이 있는 것처럼 변색이 보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먼저 인상이 좀 단정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요. 웃을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도 대인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치아에도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 저희가 치아가 새하얗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치아 외면에 있는 범랑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예. 이 범랑질이라고 하는 구조물 자체가 치아에서 새하얀 부분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의 노출에 의해서 점점 어둡거나 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범랑질이라고 하는 이 새하얀 치아에 있는 부분이 좀 변색했다라고 하면 치아가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음식물의 도자기 같은 그 그릇에다가 음식물을 오랫동안 담궈 놨을 때 착색을 하거나 변색을 하는 원리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치아도 음식물을 이제 잘못된 음식물을 오래 먹었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 변색을 하거나 착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하게 또 노화로 인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변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좀 어둡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세 번째가 담배를 많이 피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음주를 하거나 또는 커피 같은 이렇게 색상이 좀 진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역시 착색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나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는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또는 노화에 의한 것, 그리고 담배라든지 커피 같은 이런 음식에 의한 것들은 대부분 쉽게 미백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보여드릴 내용들은요. 미백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지금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신경이 죽어서 변색한 치아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어둡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미백이 되긴 하는데요. 예, 유독 이제 한 개의 치아만 어둡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변색을 한 게 아니라 치아가 죽어서 신경이 이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목나무처럼 까맣게 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백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이런 항생제에 의해서 이제 치아가 변색한 경우인데요. 특징적으로 줄무늬가 보이고요. 약간 회색깔 빛이 돌기도 하는 그런 변색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색깔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좀 회색이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노랗게 줄무늬를 띠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미백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거나 전혀 미백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심하게 감기를 앓았거나 아니면 홍역을 앓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뭐 테트라사이클린을 복용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줄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미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불소증이라고 해서 불소 반점치라고 불리는 건데요. 치아가 전체적으로 하얗면서 이제 부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하얗게 화이트 스팟이라고 해서 하얀 반점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미백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얘지거나 하진 않고 하얗게 된 부분이 훨씬 더 하얗게 보이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한 그런 인상이 되는 치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미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까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백 치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도 변색을 한 경우라고 하면 치아 미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치아도 아까 제가 범랑질의 이제 표면에만 보통 착색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식은 표면에다 약재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구성 재료가 바로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약재가 특수 약재가 있습니다. 이 약재를 치아 표면에다가 고르게 발라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미백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얼마나 밝아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색상 가이드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색상 가이드표를 보시게 되면 치아가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얼굴도 까맣고 밝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치아도 조금 밝고 어두운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 색깔에서 굉장히 어두운 색깔부터 밝은 색깔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시작하는 미백 색깔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됐을 때 얼만큼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치아 미백을 한번 할 때마다 한 단계 정도씩 밝아지게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두 단계씩 뛰기도 하고요. 느린 분들은 두 번 했을 때 한 단계 정도 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미백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해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어느 정도 밝아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보통 자기 눈동자의 흰자 정도 밝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눈동자가 좀 다른 분들보다 어둡다라고 하게 되면은 치아 미백 효과가 많이 이제 발현되지 않고 좀 어둡게 마무리될 수가 있고요. 흰자가 좀 밝으신 분이라고 하면 훨씬 더 치아 미백 효과가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미 박사님 말씀드려보면 어떤 그 약물들로 인해서 그 약물들을 이용을 해서 치아 미백 치료를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나 조금 전에 뭐 자기 눈동자만큼 그 하얘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략적인 기간이나 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얘질 수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보통 치아 미백이라고 하면 미백이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치아 표면에 남아 있을 때 대부분 내부까지 이제 착색을 없애는 건 아니고 외부에 남아가지고 색깔을 하얗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통 48시간 정도 미백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백 주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 이틀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치아에 무리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넘기거나 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씩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우선은 이제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치아 미백은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통 치아 미백도 심리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데만큼 하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색상 가이드에서 한 중간 정도 됐을 때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밝은 단계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하얘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나온 색상 가이드 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있긴 한데 이렇게 밝은 색깔의 색상 가이드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치아에서 나오는 그런 색깔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나 이제 더 많이 밝게 보이기 위해서 라미네이트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더 밝아질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보통 본인의 몸에서 가장 하얀 부분이 보통 눈동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흰자이기 때문에 흰자 색깔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색깔까지 미백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속 효과는 이제 저희가 한번 미백을 하시고 나면 그 색상이 유지되는 기간이 보통 2, 3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 번 미백을 받고 정말 평생 유지되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미백 받고 나서 이제 한 주기적으로 이제 리터치라고 해서요.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미백을 받게 되면 이 유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진들을 준비해 네.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보면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아무리 미백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면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준비해 보긴 했는데요. 치아 미백 전에 아주 누렇고 이렇게 황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치아 미백 중간에 아까 보여드린 색상 가이드표를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처음 색깔에 비해서 중간에 굉장히 밝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씩 더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여러 차례 진행을 하게 되면 치아 미백 후에 저렇게 밝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치아 미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치아를 밝고 하얗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새하얗게 변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색깔이 밝아졌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자기 치아가 조금 더 밝아져서 자신감도 좀 좋아지고 해서 더 많이 웃는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치아 미백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표면에 약재를 바르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하지만 우선 치과에서 하게 되는 이 치아 미백 과정은요. 우선 장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치아 표면이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치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스케일링을 먼저 받으셔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어쨌든 보이는 부분에서 저희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만약에 녹이 쓴 어떤 이제 뭐
녹이 쓴 녹이 쓴 기구에다가 아무리 색깔을 입혀봤자 저희가 밝아지지 않는 것처럼 치아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닦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색깔을 한번 확인해서 자, 본인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아 표면에 바르기 전에 우선은 잇몸 쪽에다가 보호하는 장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댐이라고 해서 잇몸에다가 바르는 보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치아 미백제가 치아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잇몸이라든지 이런 게 바르게 되면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약제 자체가 잇몸에는 조금 이제 뭐 상처를 일으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에 보호하는 댐을 깔고 나서 그런 다음에 치아에만 치아 미백제를 도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치과에서는 이제 요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LED라든지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치아에 광중압을 해서 더 많이 효과 발현될 수 있게 하고 마무리되고 나면 색깔이 얼마나 또 밝아졌는지 저희가 색상 가이드 표를 이용해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아가 실이 되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떨까요, 박사님? 예, 많이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치아 미백을 받게 되면 아프지 않을까?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아프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미백도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치아 미백 시술은 굉장히 아프지 않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치아 미백을 받고 나서 또는 받는 과정에 굉장히 아팠다거나 시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이하게 치아가 좀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잇몸 쪽에 좀 패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다행히 이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약제는 치아 표면에 닿았을 때 치아 내부까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약제가 아니고 표면에 있는 착색만 없애주는 이제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 내부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다만 먼저 치아가 깨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갈라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똑같이 시림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림 증세 자체가 치아 내부에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치아에다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정상적인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치아 미백이 일어나는 시간이 48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혹시 과민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더불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약제를 도포하고 나면 이게 아무래도 치아가 약해져서 깨지지 않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약제를 하고 나서 좀 깨지거나 하는 증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식약청을 모두 통과한 안정성을 통과한 미백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이게 노력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찬가지로 음식물에 의해서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다른 것보다는 음식물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시간 정도 미백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미백이 되기도 하지만 착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음식물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색깔이 없는 음식, 예를 들면 뭐 물이라든지 우유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요. 색깔이 나는 음식들을 모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카레나 이제 겨자 소스 같은 이렇게 그 소스 두 가지가 굉장히 착색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 외에는 커피라든지 콜라 같은 것들도 착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술 약속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맥주 대신에 이제 뭐 소주를 색깔이 없는 소주를 한다든지 뭐 레드 와인 대신에 화이트 와인을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찌개 대신에 뭐 질이라든지 색깔이 없는 이제 국을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미백 이후에 음식에 대한 뭐 불안감 같은 건 특별히 없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린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불소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시린 증세는 금방 없어집니다. 다만 불소 담긴 치약을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미백을 할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민증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불소 담긴 치약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미백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시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착색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 유지 기간이라고 하면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치아 미백을 하고 나서 하얗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두워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중간에 리터치 미백이라고 해서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더 미백을 간단하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3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도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6개월 전에 미백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리터치하는 기간이 돼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미백을 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에 미백을 조금씩만 해준다고 하면 처음 노력은 좀 크지만 그 외에는 이제 조금씩만 노력을 하셔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시술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얼굴 미백을 하고 나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것처럼 신비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효과가 쭉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작은 노력으로 훨씬 유지 기간을 오랫동안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분들이 됩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요, 박사님? 사실 요즘에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뭐 자가 미백제 또는 자가 미백 치약이라든지 또는 시트지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것들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사용할 때 조금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 농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무분별하게 조금 더 높은 이제 뭐 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치아에 조금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이런 이제 그 치약이라든지 미백제를 좀 장기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미백을 하시고 나서 아까 제가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치과에 가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긴 했지만 또 이런 게 안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치과 의사랑 잘 상의를 해서 뭐 이렇게 미백 치약이라든지 자가 미백제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유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치과에서도 보면 자가 미백제를 이제 사용해서 권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단독으로도 충분히 미백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긴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주겸이라든지 또는 뭐 또 소다 같은 거를 네네. 이용해서 치아 미백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소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논문상에서는 이제 대부분 미백 효과보다는 광택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잇몸에 소독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항암 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치약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금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알갱이가 너무 크거나 이런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잇몸이라든지 상처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도 있다고 들었는데 잇몸 성형은 또 어떤 건가요, 박사님? 예, 오늘 제가 치아와 함께 또 잇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잇몸 성형에 대해서도 좀 알긴 하셔야 되는데요. 잇몸 성형이라고 하면 뭔가 성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잇몸이 좀 삐뚤하거나 부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잇몸도 굉장히 가지런하고 양쪽이 좀 규칙적으로 딱 보여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상이 조금 또 단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마일라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잇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잇몸 성형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실질적으로 뭐 어려운 수술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시술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잇몸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경우에 아주 간단한 부분 마취만으로 저희가 뭐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잇몸을 절제해내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잇몸 성형이 필요한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치아가 유난히 또 짧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이 치아가 짧은 게 아니라 잇몸이 많이 자라서 이제 치아를 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잇몸 성형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우 크기가 유독 비대칭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아가 쏠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치아가 굉장히 삐뚤삐뚤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잇몸 성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져 있는 잇몸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잇몸 성형을 통해서 이제 깨끗한 잇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잇몸 성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에서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치아가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실질적으로 치아는 원래 더 긴데 잇몸이 자라서 이렇게 길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원래 모양대로 길어지고 깨끗해 보이는 이렇게 시원시원해 보이는 이런 걸로 바뀐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양쪽이 굉장히 불규칙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도 들쑥날쑥한 그런 느낌이 들고 했었는데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 치아 상태에서 이제 양쪽이 대칭이 되다 보니까 치아가 훨씬 더 가지런하고 고르게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그 대문니 바로 옆에 있는 측절지가 양쪽 다 굉장히 부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 후에 보시면 잇몸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탄탄해진 모습으로 보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잇몸 성형을 통해 가지고 잇몸도 깨끗하게 하고 치아도 훨씬 더 시원하고 가지런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사진들을 보면요, 잇몸의 모양에 따라서 또 첫 인상이나 미소가 상당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잇몸을 미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사님? 네, 치아를 미백하고 얼굴을 미백하고 하는 것처럼 잇몸도 미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잇몸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잘 안 웃고 손으로 자꾸 가리게 되는데 원래는 사실 이게 질병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안 웃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굴이 까만 분이 있고 그리고 좀 하얀 분이 있는 것처럼 특히 좀 까만 분들이 이런 증세가 많이 있긴 한데요. 잇몸에도 멜라닌 착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흡연을 하지 않는 어떤 여성분이 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담배를 핀다는 오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잇몸 미백을 원하셨던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멜라닌 착색이라든지 물론 담배에 의해서도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잇몸 미백이 필요한 경우를 보시게 되면 멜라닌 착색이 심해서 얼굴색이 까만 경우처럼 잇몸이 까맣거나 또 점난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잇몸 미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시면서 담배에 의한 니코틴 착색이 생기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빨리 제거를 해서 이렇게 착색이 없애지게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백인들 중에서는 이런 증세가 많은데요. 햇빛에 의해서 이제 피부가 착색되는 것처럼 이렇게 잇몸에도 똑같이 착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 밝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얼룩얼룩하면서 좀 선홍색이라든지 제가 아까 건강한 잇몸은 코랄 핑크처럼 옅은 분홍색이라고 했는데 조금 색깔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본인이 심리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분홍 색깔 잇몸을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예전에는 보통은 미백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구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메스라든지 아니면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한 그런 방법으로 보통은 시술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종류가 대부분은 최근에는 이런 이제 다른 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잇몸 쪽에 부분 마취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시간은 뭐 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을 빼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백을 하고 나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점 빼는 것처럼 이 부분적으로 이제 미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왼쪽에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앞니 위주로 굉장히 까맣게 착색이 일어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니코틴에 의한 착색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백 시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코랄 핑크의 잇몸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훨씬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는 건데요. 다음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까만 이제 그 착색이 일어난 경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여성분이세요. 근데 얼굴도 까맣고 입술도 조금 까무잡잡하시긴 한데 마찬가지로 잇몸도 멜라닌 착색이 많이 돼서 까맣게 되셨는데 흡연을 한다는 오해를 좀 많이 사기도 해서 미백 시술을 원하셔가지고 하셨는데 미백 시술 이후에 저렇게 이제 핑크 색깔 잇몸, 건강한 잇몸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잇몸이 좀 핑크색이 되고 좀 깨끗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상도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레이저를 이용해서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방식인데 얼굴에서 점을 빼는 미백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흉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시술 후에 시간도 적게 걸리긴 하지만 시술 후에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거든요. 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치료가 좀 무섭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치과 치료라고 하는 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소리도 나고 어릴 때 공포가 좀 있기 때문에 치과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있는 시술들 중에서는 신비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아픈 치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소리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뭐 냄새도 좀 없애고 이런 시술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은 치과 치료의 가장 핵심은 또 이게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으시고 한참 미루다가 결국에는 치아가 빠지거나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은 수면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수면 치료라고 하면 100% 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신 마취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 수면 진정 치료라고 하는 거는 가수면 상태 정도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진정한 상태에서 무섭지 않게 공포를 없앤 정도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시술을 하게 되냐면요. 우선 치료가 무서운 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시술에서 하기는 조금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도 소요되는데 오히려 간단한 시술은 조금 이제 그냥 부분 마취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완전히 잠들지는 않고 편한 상태로 시술 받으시고 싶은데 여러 개의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잠깐 이렇게 치료 받으시는 게 좋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긴 시술 시간에 해당하는 뭐 임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사랑니 발치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전신 마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수면 진정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치과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좀 안 아프게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치과를 너무 멀리 하지 않으시길 좀 바랍니다. 뭐 어떤 가스를 이용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두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정맥으로 이제 진정약을 투여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웃음가스라고 하는데 웃음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엔도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수면 진정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뭐 병원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로 이제 뭐 수면 가스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수면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이것도 반드시 치과 의사랑 상의해서 하시는 게 이제 좋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치과 교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치과 교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오늘 뭐 치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치아가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불규칙하다라고 하면 또 단정한 인상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치아의 위치와 배열을 바꾸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얼굴이라든지 골격선에서 저희가 치아의 위치를 바꿔서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예전에는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1년 또는 2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치아 교정은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교정이라고 하면 부정교합을 바로잡는 치료이기 때문에 부정교합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은 부정교합의 종류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전체적으로 위아래 어금니가 이제 정상적인 교합을 갖고 있는 경우이고요.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아래턱이 좀 작으면서 아랫니가 조금 뒤로 후퇴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주걱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랫니가 반대로 조금 앞쪽으로 나가 있는 경우를 상급 부정교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모두 사실 치아 교정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1급 교정에서 1급 부정교합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삐뚤삐뚤 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 교정 치료는 대부분은 삐뚤거리는 치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또 골격적인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도
이걸 바로잡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아 교정은 말 그대로 저희가 치아의 위치와 배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격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닌데 어린 시절에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이런 골격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연조직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교정 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는 50대, 60대 분들도 치아 교정을 하시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골격적인 부분까지 성인이 돼서도 바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 심지어 이제 그 골격 수술이라든지 압교정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돌출입이라고 하는 치아 교정은요, 보통 치아를 빼고 나서 치아 교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마치 성형 수술을 한 것처럼 이제 얼굴이 변하게 되는 이 드라마틱한 효과도 있긴 하거든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시는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돌출입 교정을 해서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한 경우인데요. 입이 들어가면서 원래는 좀 심하게 무턱 증세도 있고 하셨는데 입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얼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남자분이신데 돌출입이 심하시고 그리고 무턱 증세가 있으셨는데 발치를 해서 교정을 한 다음에 보신 것처럼 치아가 아주 스트레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형 수술한 것처럼 얼굴이 아주 가지런하게 이제 전동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 1월 달에 저기 넘어져가지고 앞니 2개가 상했는데요. 아, 네. 치과에 갔더니 신경치료를 하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경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네. 계속 그게 낫지가 않고, 신경치료를 하면은 감각이 없대는데 저는 계속 그게 아프거든요. 신경치료는 거의 다 끝났대는데. 아, 네. 근데 병원에서는 좀 더 두고 보고 그냥 안 뽑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러고, 어느 병원에서는 뽑아야 된다 하고, 네, 또 어느 네, 네. 병원에서는 그거 그냥 뽑지 말고 아직 뽑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좀 더 두고 보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유미 박사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지금 네네,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앞니 때문에 조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시긴 하시겠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넘어지셨잖아요. 넘어졌을 네네. 때 치아가 부러진 부분이 이제 머리 쪽에만 해당하세요? 아니면 뿌리 쪽까지 부러졌나요? 우리 쪽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뿌리 쪽까지. 만약에 뿌리 쪽까지 부러진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신경치료를 해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신경이라고 하는 게 치아의 신경이 한 번 치료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보통 신경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인삼뿌리라든지 나무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큰 줄기가 있으면 주변으로 작은 줄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줄기들이 보통은 이제 그 약재를 쓰고 하게 되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부분간이라고 해서 신경의 작은 근간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그리고 신경이 좀 미세하게 많은 줄기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 번 소독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셔야만 완전히 증세가 없어집니다. 이게 보통은 신경치료가 뭐 2번, 3번 정도 하게 되면 좋아지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극이 있는 경우에 10번 이상을 하셔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꾸준하게 더 많은 소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간까지 다 없앨 수 있게 소독을 여러 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 번 소독을 했는데도 만약에 증세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그 부러진 부분이 뿌리까지 깊숙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이는데 초반에는 잘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게 부러진 조각이 보인다든지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살리지 못하고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빼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소독도 좀 해보고, 이게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좀 치아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소독을 반드시 여러 번 해보시고, 여러 차례 하고 나서 혹시라도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깨진 그 선이 보인다고 하면 이때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 차례 좀 소독을 하셔가지고 치아를 좀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소독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거의 한 6, 7번? 6, 네. 7번도 더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엑스레이 선에서 이제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았죠? 네. 부러진 선이.
근데 이제 1월 달에 부러졌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네. 이제 증세가 완화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설명을 듣고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답변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를 뺀다 안 뺀다 이런 교정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하냐 부분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림을 보면서 보시게 되면 이를 빼지 않는 교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비발치 교정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좌측에 있는 삐뚤삐뚤한 것이 이제 전 사진이고요.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가지런해졌지만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빼지 않고 교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모든 치아가 다 있고 그리고 교정을 했을 경우에 비발치 교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발치 교정입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경우에 지금 치아가 굉장히 삐뚤거리고 그리고 공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를 빼고 공간을 바로잡는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림처럼 아예 공간이 완전히 부족한 경우라고 하면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특별하게 입이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효과는 없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치아 공간은 부족하고 입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치아 교정 후에 발치를 했기 때문에 입이 들어가는 돌출입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은 치아 교정도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금속 교정 장치라고 부르는 메탈 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좌측에 있는 사진이 교정 전 사진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교정을 진행하면서 장치를 붙이고 있는 사진인데요. 우선은 금속 교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심미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고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든지 크게 심미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메탈 교정을 여전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미지에서 보시면 레진 교정이라고 해서 이제 좀 심미적인 치아 교정 장치인데요. 이제 레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플라스틱 교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교정 장치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고 이제 그 심미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장점과 단점은 레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이 착색이 되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착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교정보다는 단기간 교정에서 많이 쓰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이 이제 세라믹 교정 장치입니다. 레진 교정 장치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우선 세라믹이기 때문에 도자기 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미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레진 교정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교정을 해도 착색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장치가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자가 결찰 교정 장치인데요. 세라믹 장치에다가 이제 자가 결찰이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결찰을 하게 되는 이 교정 장치이기 때문에 보통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클립이라고 해서 뚜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정의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와이어에다가 브라켓이라고 하는 치아에 붙어 있는 장치에다가 이제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이제 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찰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빨리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보면 결찰을 할 때 작은 철사를 이용해서 묶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자가 결찰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켓이라고 하는 치아에 붙이는 장치 자체에다가 클립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 기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될 수가 있고요. 좀 이제 몇 개월 이상 단축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게 걸리는데 좀 빨리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많이 이제 찾게 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쪽에 보이는 장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앞에서 눈에 보이는 장치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장치도 있습니다. 설측 교정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앞에서 보는 이미지에선 전혀 교정을 한지를 모르는데 입을 벌리고 보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장치가 있는 경우를 설측 교정 장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교정 장치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치아 교정의 기간을 단축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간단하고 좀 짧게 할 수 있는 교정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우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삐뚤어진 거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두 개 정도 삐뚤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전체 교정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두 개 정도 삐뚤어거리거나 아니면 뭐 앞니만 교정하고 싶다, 어금니만 교정하고 싶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전체 교정이 아니라 부분 교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분 교정도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요. 지금 뭐 앞니만 나와 있거나 아니면 한두 개 치아가 삐뚤거리는 경우, 단기간에
원하는 치아만 빠르게 교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분 교정을 하게 되고요. 또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또 치아 삭제가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니 쪽에 이제 삐뚤어진 경우에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라미네이트라든지 치아 성형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단기간에 삐뚤어진 치아만 교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분 교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전체 교정보다는 당연히 부분 교정이 비용이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분 교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윗니나 아랫니에 한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이 이제 한쪽만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니 튜브를 이용한 교정 방법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모든 장치들이 부분적으로 붙었을 때 부분 교정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미니 튜브라고 하는 이제 교정이 있는데요. 이 교정은 대부분 다 이제 90% 이상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교정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튜브인데요. 마찬가지로 자가 결실 방식을 이용해서 이 튜브만으로도 와이어를 넣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아주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장치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도 그렇게 이제 저해되지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 교정은 안쪽으로 하는 설직으로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심미적이 극대화되면서 기간도 짧게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용어로는 상품명으로는 MTA라든지 이런 장치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미니 튜브를 이용한 부분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대부분의 기간이 삐뚤한 경우와 상관없이 3에서 한 6개월 정도면 교정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투명한 장치를 만들어서 입속에 끼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부분 교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전체 교정을 할 수가 있기도 한데요. 이게 장치 자체가 이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장치를 만들어서 교정 기간 동안에 계속 뺐다 꼈다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장점이자 단점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정 장치를 언제든지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치를 또 반대로 자꾸 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 장치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장치라도 24시간 본인이 원치 않아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투명 교정 장치는 교정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건데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언제든지 뺐다 꼈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오랫동안 끼지 않게 되면 그만큼 교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투명 교정이라고 하면 부분 교정이나 발치를 하지 않는 그런 교정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비발치 교정이 아니라 발치 교정에서도 가능한 투명 교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뺀 경우, 빼지 않는 경우 다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걱턱 케이스인데요. 주걱턱인 경우에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명 교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